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Q&A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정치료를 받으려고 오신 환자분들마다 부정교합이 있어서 이제 교정치료를 받는 것인데, 그 부정교합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심각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에 의해서 치료기간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제 치아를 이동해야 하는 양이 많을수록 이제 치료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충치나 다른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뭐 턱관절에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심화가 된다든지, 중간에 다른 치료들이 개입이 되면서 치료기간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보통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원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교정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원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잘 못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고무줄 같은 걸 끼거나 어떤 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그런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고무줄을 잘 못 끼거나 했을 때도 치료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교정장치를 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식사하는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질기고 단단한 음식들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교합력이 너무 세시다든지 해가지고 장치가 잘 변형되거나 장치가 탈락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기간이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가 이동하는 속도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시작을 해보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치료 계획을 세웠어도 사람에 따라서도 치아가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들마다 치료를 종료하기 전에 이제 교정치료의 그런 완성도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고 싶지만 환자분이 빨리 떼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도 완벽하게 개선을 하고 싶어 하시는 환자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원하는 정도, 요구도에 따라서도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정치료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잇몸뼈 속에 치아가 있는데 그 치아를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우리가 뭐 빼고 심고 이렇게 식물을 분갈이 하듯이 심는 게 아니라 뼈 속에서 치아의 뿌리와 잇몸뼈가 서로 닿는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면서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에 힘을 많이 줘서 교정이 빨리 진행이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닌데, 치아의 머리 부분에만 장치를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머리 부분에 과도하게 힘을 주면 뿌리 부분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뿌리는 거의 그대로인데 머리 부분만 이렇게 쓰러지면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힘으로 주기적으로 힘을 줘가면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게 기간을 가장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에 붙이는 교정장치의 종류에 따라서도 교정 기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가장 많이 쓰던 그 브라켓은 치아에 붙어있는 장치 하나하나마다 작은 철사를 다 묶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제 브라켓보다 자가 결찰 브라켓이라고 해가지고 철사를 묶는 대신에 클립 같은 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철사를 묶지 않고 덜 찔리고 더 빠르게 교정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교정이 특출나게 더 빨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예전에 많이 쓰던 그런 일반적인 브라켓에 비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치아의 장치를 묶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테오타입, 그러니까 환자가 와가지고 똑같은 술식을 하더라도 그냥 그 술식을 하는 시간이 짧아지기는 하고요. 그 장치 자체가 막 특별하게 막 교정 치료를 빠르게 하는 구성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체 교정보다는 부분 교정으로 했을 때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부분 교정은 이제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교정이나 전체 교정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입안을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정 치료를 시작을 했을 때 교정 치료 기간을 가장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오게 되는데, 그 내원 협조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부탁드리는 거, 뭐 예를 들면 고무줄을 잘 껴주세요. 이런 걸 잘하고 단단한 음식은 많이 드지 마세요. 이런 걸 조심해주세요. 이런 거는 꼭 지켜주시는 게 가장 이제 교정 기간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정 치료를 하는 중간에 턱관절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충치의 문제나 잇몸의 문제나 다른 치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뭐 장치를 뗐다가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뭐 치료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치료 기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양치 관리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장치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내원해야 할 때 잘 해주시는 게 교정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는 대부분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치과마다 수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금액을 들어봐야만 아는 경우가 많고요. 교정교합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달라지지는 않고 장치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장치를 쓴다면 아마 비용은 대부분 치과에서는 같게 받을 것 같아요. 교합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장치를 쓰느냐, 예를 들면 뭐 브라켓도 메탈 브라켓을 쓰느냐, 세라믹 브라켓을 쓰느냐, 녹는 브라켓을 쓰느냐, 아니면 자가결찰 브라켓을 쓰느냐, 겉에 보이는 부분에 장치를 붙이는가, 아니면 설측 교정,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장치를 붙이는가, 뺐다 꼈다 하는 투명 교정을 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붙이는가, 이제 부분으로 붙이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브라켓 교정은 이런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성인은 성장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치료 같은 건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켓을 붙이거나 투명 교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치열을 교정하는 치료만을 대부분 하게 되고요. 성장기에 왔는데 위턱뼈, 아래턱뼈의 골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럼 이제 성장 교정이라는 거를 먼저 하고 치열을 가지런하게 하는 2차 교정 치료로 1차, 2차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똑같은 환자가 성인이 돼서 와서 2차 교정만 한 거랑 청소년기나 성장기에 와가지고 1차 교정, 2차 교정을 나눠서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1차 교정, 2차 교정을 함께 한 경우가 치료 비용은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왜냐면 장치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골격적인 그 차이를 먼저 개선을 하고 2차 교정을 한 게 더 결과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치 종류에 따라서도 골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어떻게 개선을 하는가, 그리고 장치를 한 번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세 번 써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치를 몇 번이나 써야 하는가에 따라서도 비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덧니가 있다고 환자분께서 직접 느끼는 것은 보이는 곳, 앞니 쪽에서 치아 하나가 유달리 튀어나와 있거나 돌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덧니라고 생각하셔서 이거 하나만, 이거 한두 개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만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덧니가 있다는 거는 치아가 조금 삐뚤빼뚤하고 치아가 다 가지런하게 날 만한 앞궁의 공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치아가 한두 개가 덧니로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아들의 위치가 괜찮고, 특히 어금니 교합, 어금니가 물리는 게 괜찮으면 부분 교정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제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어금니 교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덧니만을 교정해서 가지런하게 하기에는 어금니 교합이 더 안 맞아진다던가 아니면 앞니가 더 튀어나오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배열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 교정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붙이는 교정을 하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덧니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났는지는 육안으로 입안을 보고 그리고 방사선 사진이나 이제 치아 모형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내원을 해서 교정 전문의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본인의 케이스가 부분 교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 교정이 꼭 필요한 케이스인지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치아 교정은 치아 표면에 치아 하나마다 브라켓이라는 장치를 붙이고 그리고 철사를 위아래 하나씩 넣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이는 게 아마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교정은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온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경우에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똑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좀 치료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메탈 브라켓은 눈에 많이 띄고요. 요새는 이제 치아 색상에 비슷하게 뭐 레진 브라켓이나 요새는 세라믹 브라켓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브라켓을 사용해서 조금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방법. 브라켓 장치 말고도 철사도 화이트 코팅을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교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겉으로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다, 다른 방법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보이는 면 말고 안쪽 면, 혈에 댔을 때 닿는 부분, 설측면에다가 장치를 붙이는 설측 교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똑같이 브라켓을 붙이지만 안쪽에 붙이기 때문에 확실히 겉에서 보이는 게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겉에 보이는 부분에 장치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혀가 항상 닿는 부분에 장치가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 조금 더 많이 심하고 장치 찔림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에도 조금 더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출자의 입장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안쪽 부분에 이제 장치를 넣고 철사를 넣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치료 기간이 오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디테일한 마무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측 교정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다 가능하긴 한데 가끔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모든 경우에서 다 가능하지는 않고요. 설측 교정 말고도 최대한 보이지 않는 교정을 하고 싶다, 그럼 요새는 이제 투명한 장치를 이용한 교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투명 교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인비절라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투명 교정 장치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간단한 교정밖에 못한다 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다 투명 교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를 투명 교정에서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잘 끼지 않으면, 협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입 안에 항상 붙어있는 브라켓은 본인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교정력이 가해지고 의사가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함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반면에 투명 교정은 본인이 열심히 껴줘야만 효과가 있다는 게 있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치를 꼈을 때 워낙에 투명한 장치이기 때문에 별로 티가 나지도 않고 장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발음도 처음에만 조금 어색하고 보통은 잘 적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명 교정의 이제 큰 장점이라면 장치를 빼고 나면은 입안에 붙어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양치하기가 편해서 이제 구강위생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치주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투명 교정을 권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 그리고 설측 교정, 투명 교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심리적인 게 너무 중요하지만 철사 찔리는 게 싫다, 그리고 나는 장치를 잘 낄 수 있다, 이러면 투명 교정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고 싶지만 장치를 잘 끼는 데는 자신이 없다,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하거나 찔리는 건 잘 참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설측 교정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교정 전에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 Q&A 2편을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앞으로 3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